네, 마트님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입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들. 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달.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라스트 12월 달입니다. 아, 어, 네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허니님, 여정님,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나나님, 레인저님, 빠르맹님, 꽝망님, 반갑습니다. 깨당걸님, 마트 코리아님, 안녕하십니까? 캐치님, 쉬아키님, 여렁여렁님, 안녕하세요. 깔리파님, 에다님, 시그널님, 반갑습니다. 덤스님, 오스카님, 스님, 안녕하세요. OMZN님, 반갑습니다. OMZN님 오늘 화상 전화하셨던데요? 잘못 거신 거죠? 네, 화산 질주님, 왕판추님 반갑습니다. 네, 오신 분들 추천, 네,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항상 유튜브도 좋아요, 네, 또 힘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제가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성공적으로 부산 모임을 했었어요. 부산 모임을 하고 뭐 우리 레인저님께서 뭐 이런 우리가 또 맛있는 탕수육도 이렇게 먹고요. 네. 또 뭐 이런 부산의 어떤 이런 야경. 네, 그렇죠. 부산 해운대 야경입니다. 네,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이렇게 어, 네, 야경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 네,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또 있고요. 네, 불기둥님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이런 거. 네. 아마도 그 서울,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그 부산 경남권에 오신 분들도 음 많은 그 구경을 좀 많이 볼거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산에 오시면 특히 해운대는 너무 볼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루 이틀로도 부족해요. 해운대 자체만으로 둘러봤을 때는. 아, 이거 허니님이 이거 치즈케이크 고르셨는데 허니님 이거 맛 어땠습니까? 허니님 요거 치즈케이크. 네, 이렇게 저는 이 사진 잘 나왔더라고. 이 사진. 이 사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잘 나왔고 어, 요 이런 거. 네, 이런 사진들. 네, 이런 단체 사진들도 이렇게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야, 허니님 진짜 사진 잘 나왔네. 허니님이. 야, 사진이 겁나 잘 나왔네. 이런 사진들. 네. 야, 유비님도 잘 나왔어. 네, 아무튼 오신 분들 어, 허니님이 매니저 채팅으로 하셨어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입에 살살 녹던데요. 사실 저도 진짜 치즈 먹으려고 그랬는데 치즈 롤케이크 사려고 하다가 롤케이크가 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저거 샀는데 네, 좋았어요. 치즈. 네, 네, 모두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그 모임은 이제 내년 제가 4월쯤에 서울 모임으로 제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네, 내년 4월달 겨울이 지나가고요. 봄에 서울에서 여러분들 뵐 거니까요. 음, 그때 또 서울 경기권에 사신 분들 또 그때 그쪽에서 또 뵙도록 하고 또
뭐 경남이나 아니면 뭐 전라도나 뭐 어디 제주도든 어디 뭐 다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매년 이렇게 두 번씩 해요. 제가 매년 서울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부산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또 안전하게 또 운전하시고 또 피곤하셨을 텐데 또 제가 또 모임의 또 질을 또 앞으로 계속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생각해보니까 그 파라다이스 호텔 남풍 그 식당이 그 짬뽕이 맛있더라고요. 아, 짬뽕. 유빈님이 메뉴를 제일 잘 고르신 듯 합니다. 짬뽕이 제일 맛있더라고. 네, 기억나는데 짬뽕이 제일 맛있어요. 짬뽕이. 내년 부산에서는 다 같이 짬뽕 시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짬뽕에다가 그 탕수육. 네, 그걸로. 아, 네, 사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물 사진은 네, 알겠습니다. 네. 도깨미님을 제외하고서는 뭐 얼굴 다 뭐 공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도깨미님 제외하고서는. 아, 이런 사진. 아, 여기. 야, LCT, 마린시티, 웨스틴 조선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아, 네. 그쵸, 군불이 맛있었죠. 네. 나 유산슬 덮밥 그거 맛없게 보이던데, 그거. 허니님이 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 유산슬 덮밥 그거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였는데. 제가 그 짬뽕을 한번 먹어봤었어요. 먹어봤는데 제가 짜장을 안 먹어봐가지고.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거냐. 이제 지수가 올해 12월 달 마지막 첫날을 이제 딱 보고 나서 건강한 맛이었다. 네, 좋습니다. 첫 거래일에 일단 눈치 보기가 나왔어요. 눈치 보기가 나왔고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우회국민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어서 또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3,937억치의 매도세 물량이 나왔고 그 중에 개인들이 497억을 샀고요. 기관이 3,094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관 쪽에서 많이 받았죠. 지난 한 달 동안의 매물을 개인들도 물론 사줬지만 그만큼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은 뭐 여기 나왔죠. 외국인들은 3조 7천억치 매도, 기관이 2조 7천억치 가량. 그런데 이제 매수가 나왔고요. 개인들은 2,477억 이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현재의 흐름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어떤 이런 변동성 있죠? 여기 지난 여름과 그 다음 가을의 이런 변동성은 이제 좀 끝났다. 어느 정도. 네, 이 V자는 W하고 V자는 끝났다. 그리고 N자로 상승 이후에 다시 여기 지지선을 그렇죠. 이제 확인하는 자리죠. 이제 2000선을 다시 한번 앞으로는 확인하는 자리고요. 어떤 큰 변동성의 장세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장세가 있습니까?
뭐 물론 제가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금융장세, 수급, 그렇죠, 수급장세, 그 다음에 어떤 실적장세, 그렇죠, 그 다음에 개별주 그런 장세가 있겠죠. 테마주 장세. 네, 고건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슨 장세냐? 지금 현재는 금융장세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금융장세라는 것은 막대한 돈의 흐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장세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금융장세다.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렸고 엄청난 그런 돈들이 또 계속 회전율도 세기 때문에 계속 돈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금융장세, 돈의 힘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보다는 이제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다. 우리나라는 일단 금융장세는 일단은 아니잖아요. 금융장세는 언제 있었습니까? 2002년도부터 그렇죠. 2007년도까지의 금융장세가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이후의 금융장세는 또 여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실적장세였죠. 2016년도부터 17년도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실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이쪽 섹터가 실적으로 움직였다. 지금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까? 지금 앞으로는 저는 저평가의 그런 시대가 온다고 봐요. 앞으로는 무슨 말이냐? 시장의 가치,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더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저는 앞으로 그런 장세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냐? 섹터 자체 뭐 다 똑같아요. 뭐 여행, 뭐 헬스케어 뭐 다 마찬가지인데 저평가죠. 철저하게 저평가로 이루어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저평가인 종목들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싸고 저평가인 종목들의 그런 앞으로의 장세가 저는 온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내년 장은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저평가라는 것은 그 회사가 평가를 낮게 보고 있죠. 본질적인 평가보다 시장에선 낮게 측정이 되어 있으니 주식은 결국 어떻게 따라갑니까? 제 가치를 따라서 가는 거죠. 자기의 위치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적정 가격이 20,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0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그 10,000원이 20,000원을 간다는 겁니다. 네, 신화브로님 안녕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오늘의 세터를 보면은 저는 내년 장 자체를 투자 전략을 보면 저는 내년에는 뭐 2300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내년에 한번 세게 움직이면 2500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세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리고 내년에는 각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총선이죠. 총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총선을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총선에서 과연 각 정당들마다 어떤 그런 포지션을 취할까요? 그리고 그 총선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그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죠. 정치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어떤 정부 정책에 관련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아니면 그쵸, 테마주성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남북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서 사실 좋은 그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주식을 우리가 살 때는 희망이 있는 주식, 내재 가치가 있는 주식, 펀더멘탈이죠. 그런 주식. 또는 남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주식. 그쪽을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남북 관계는 우리가 어떤 시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안 좋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발표난 것은 안 좋게 보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안 좋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경유주를 사면은 큰일 날 것인가? 아니면은 남북경유주를 사면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결국 선택 상황이니까. 선택이죠. 사느냐, 안 사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중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남북경협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내가 취해야 할 포지션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들어가기는 무섭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좌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항상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나 혼자니까. 하지만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나 혼자 쟁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A라는 주식을 100명과 같이 나눠서 100주가 있는데 한 주씩 나눠 가졌습니다. 거기서 A라는 주식이 잘 되면 나는 100분의 1만큼 먹는 거죠. 내가 B라는 주식을 100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B라는 주식이 회사가 잘 됐을 경우에는 내가 100이라는 것을 다 먹게 되는 거죠. 주식의 성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원이 많을수록, 사람이 많은 곳, 대중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 폭탄 맞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폭탄의 강도는 셉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군대를 갔다 왔든 안 갔다 왔든 여러분들이 폭격기를 딱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폭격기 파일럿입니다. 딱 가고 있는데 폭격을 해야 되는데, 적군이 많은 곳에 폭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군이 저기 10,000명 정도 있는 곳에다가 던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군이 한 10명, 20명 있는 곳에다가 포탄 그 한 발에 수천만 원, 수억짜리 그거 폭격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많은 곳에다가 투하를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어떤 폭탄이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폭탄도 맞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피해 가야 되겠죠.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그 회사에 상관없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 규제, 그런 거라든지. 그 기업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잘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주식이 어렵지 않아요. 주식이
전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포탄을 맞을 수는 있는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건강한 종목, 내재 가치가 확실한 종목, 앞으로 호재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은 포탄을 맞더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같이 포탄을 맞더라도 회복 속도가 먼저 빨라요. 근데 남들이 다 좋다고 한 거, 찬양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 더 간다 낙관적에 빠져있는 주식, 현재 주가가 저 위에 비싼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 그런 주식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합승을 한다면 그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3배, 5배, 10배 이상, 10배, 20배, 30배 이렇게 1, 2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이 있죠. 이런 주식을 가는 말에 올라탄다고 산다? 주식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주식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주식 왜 안 좋다, 뭐 미국 주식 해야 된다, 해외 주식 해야 된다,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코스피의 전체적인 상승률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여기와 삼성전자를 일부 여기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결국 여기가 박스권이거든요. 이게 전체를 봐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수를 먼저 보기 전에 회사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수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뭐 ETF라든지 그쪽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보고 베팅을 하는 거다. 삼성전자를 5만원에 주고 샀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이게 50만원 가면요. 삼성전자를 5만원에 주고 샀어요. 아, 좋다 이겁니다. 포탄 맞아가지고 25,000원 됐습니다. 25,000원에 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포탄 맞아버리면 뭐 또 뭐 대공 뭐 제2의 또 금융위기 또 온다거나 뭐 대공황이다거나 뭐 자고 일어났는데 뭐 어떤 기업이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 뭐 부도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애플이 부도나면 삼성전자가 반사이 받는 게 아닙니다. 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경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삼성전자 50만원 가는데 내가 만원짜리 종목을 샀어요. 5천원으로 떨어졌어요. 불안하죠? 아, 이거 뭔가 잘못됐나? 아, 내가 이거 잘못 샀나? 아, 잘못 샀다. 아, 이거 내 실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문제죠? 그 기업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을 자세히 보면은 판단을 하면 그 기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제품도 계속 나오고요. 계속 R&D 연구도 하고 있고요.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고요. 회사 대표가 골프만 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밤낮 막 연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회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 회사의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며칠 들고 갔는데, 몇 달 들고 갔는데,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들고 갔는데 만원짜리가 5천원 됐다. 괴롭죠.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설상가상 여윳돈도 아닙니다. 버틸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매도치니까 그 종목이 결국 10만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도를 치니까 10만원 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5,000원 떨어지는 게 뭐가 문제죠? 어차피 10만원 가는데. 10년 뒤에는 10만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대한민국의 수많은 증권 방송들이 오늘날에도 단타를 외칩니다. 뭐 400% 올라갈 거, 뭐 제2의 HLB 10배 올라갈 거, 20배 올라갈 거, 뭐 제2의 신라제 뭐 20배, 30배 올라갈 거. 뭐 ROE 뭐 30, 퍼 5배, PBR 1.0배, 제2의 제약바이오. 그런 광고들 많이 보셨죠? 유튜브라든지. 다 거짓입니다. 그게 됐으면, 너나 나나 아파트 다 팔고 그거 사지. 그 사례가 어마어마했으면은 9시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회사에 사표를 내기 시작했다. 공무원들도 사표를 낸다. 왜? 그게 되거든. 조건 검색 확 돌립니다. 로또처럼 돌려요. 그걸 딱 포착된 거 딱 사가지고 딱 수익을 낸다고 칩시다. 네, 포포님 안녕하십니까? 그게 과연 연속적으로 가능될까요? 그거 카지노에서 10번 게임 했는데 10번 다 먹을 수 있습니까? 5번만 먹으면 본전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카지노에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깡통 차는 겁니다. 파산당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보는 게 있습니다. 딱 그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 돈이 있다, 뭐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딱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가치 투자를 한 사람인지 단타 친 사람인지. 단타를 친 사람들이 진짜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 모임에 못 들어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단타를 보면은 거짓인 것을 100%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훈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교훈소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사람? 내 재산을 파산시켜주는 사람?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제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생각 많이 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먹는 거 좋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40살이다. 50살 얼른 먹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 50대 이분들 60대 얼른 되고 싶지 않아요? 왜? 60대면은 노후 준비가 끝나 있을 거니까. 지금 30대 분들 얼른 40대 50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왜?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고요? 주식은 이렇게 복리로 누구보다도 먼저 사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늦게 팔아야 됩니다. 이 부자가 되는 거는 있잖아요. 부자는요, 갑자기 이렇게 되려고 해서 부자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대박은 없어요, 주식에서. 단기간에 대박은 없습니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럼 이게 20년, 30년 뒤에는 큰 숲을 이룹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나무를 심는 것조차도 안 합니다.
나무를 뽑아버리죠.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게 오늘날의 개인 투자자들이다. 개인들이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 겸손히 저는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리딩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조건 5년, 10년 들고 갑니까? 제가 한 달 만에, 3달 만에, 6달 만에, 1년, 2년 만에 3배, 5배, 7배, 10배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왜 그걸 제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가치 투자에 시간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다. 교수님, 서민들은 돈이 없어요. 주식을 살 돈이 없어요. 한 달에 10만 원도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10만 원도 없어요? 왜 10만 원도 없겠습니까? SNS질 하니까.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허세에 빠져있기 때문에. SNS 가면은 막 어디 호텔 호캉스 가가지고 사진 찍고, 어디 해외여행 가가지고 에펠탑 앞에서 딱 사진 찍고, 뭐 어디서 사진 찍고 SNS질 막 하잖아요. 그리고 수입차 막 이렇게 사가지고 막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여러분들 제 SNS에서 제가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겸손히 SNS 하면서 제가 막 핸들 잡고 시계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그런 사진 제가 올린 적 있어요? 없습니다. 부자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여러분. 티를 안 냅니다. 물론 티를 내는 어떤 부자들도 있겠죠. 굉장히 소수예요. 엄청난 소수입니다. 부자들은 왜 그런 걸, 아주 큰 부자들은 그런 걸 왜 안 할까요? 다 부질없으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제네시스 뭐 그런 거 타고 다니고, 뭐 그냥 뭐 벤츠 S클래스 그냥 뭐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뭐 아예 차 없이 다니든지, 뭐 경차 타고 다니고 그래요. 옷도 뭐 K2, 블랙야크 뭐 그런 거 입는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아우라가 나오거든. 부자들은 아우라가 나옵니다. 티셔츠 10,000원짜리만 입어도 아우라가 나와요. 그런 부분이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아이고 유비님 그 매니저 채팅으로 계속 하고 계시네요. 유비님, 아이고. 네. 채팅을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매니저 채팅을 열심히 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용 제가 잘 봤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경각심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팩트 들어갈게요. 이거는 마음 아픈 팩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희망을 드리는 팩트입니다. 오히려 벤츠, BMW, 아우디 산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그 벤츠, BMW 산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 그렇게 안 봐요. 솔직히 까고 얘기하면 강남에는 포르쉐도 자주 보입니다. 물론 강남이니까. 지방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수입차가 많아졌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벤츠, BMW 그 36개월, 60개월 할부 끊지 마시고요. 그 돈을 한 달에 할부 들어간 것처럼 주식을 사 모으세요. 그리고 투자금액 여기 3천만 원 이상 있다. 네, 파리님 안녕하십니까? 3천만 원 이상 있다. 근데 나는 진짜 주식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5천만 원까지는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있다. 3천만 원 전후로 이렇게 있는데 주식 제대로 한번 하고 해보고 싶다. 진짜 끝장 보시는 분들만 이 겸손과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설프게 말고 진짜 끝장을 보실 분들만.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부산 모임에서도 얼마나 제가 그 방송에서 했던 얘기랑 결국 오프라인 모임에서 했던 얘기랑 이게 중복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들이 계속 들어도 여러분들이 질리지가 않죠. 1년 365일 동안 겸손방송에서 이런 심리적인 내용, 어떤 기술적 기본적 그런 기법보다 심리적인 내용을 들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지 않습니까? 들어도 그렇죠. 하루도 안 들으면은 불안하죠. 주식에서는 심리가 결국 처음과 과정,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주식이 있습니까? 더 사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주식이 있습니까? 더 사십시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계속 사 모아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 파느냐? 단기간에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 버렸을 경우, 시장의 이상 반응, 시장에 폭등이 나왔을 경우, 갑자기 대세상이 불어가지고 앞으로 코스피가 4천 간다거나 5천 가고 5,500 가고 6천 가고 7천 가고 막 이제 모멘텀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없는데 돈의 힘으로 갖다가 올렸을 때, 그럴 때 파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는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그게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 파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5% 10% 수익 나가지고 주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가 부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은 먹어야죠. 그래야 계좌가 팍팍팍팍 붙는다니까요. 30% 50% 따블 먹어야지 계좌가 팍팍팍팍 붙지. 5% 10% 먹고 3% 5% 먹고 10% 먹고 이렇게 팔고 박수치고 있고 또 뭐 하다가 물려있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는 하지 마시라.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 볼까요? 오늘 한국 화장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국 화장품 주식을 혹시 보면 이 캔들이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밀었다가 올렸다가 밀었다가 치고 다시 올리죠. 이거 한국 화장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 그쵸, 또 조정 받으면서 더 갑니다. 자, 아래로는 5일선이죠. 아래로는 9,000원, 위로는 일단 13,000원이죠. 아래로는 9,000원, 위로는 13,000원입니다.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주식은 이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심해요. 내렸다가 옆으로 몇 달 동안 빼다가 그대로 일단 젖혀서 올리죠. 그리고 한 번 더 쐐기형 패턴 받고 여기서 갈림길에 보이다가 지지력 받고 다시 급등락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위로 가든 어떻게 가든 가겠죠. 주식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월봉을 봅시다. 월봉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대박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8,000원짜리가 11,000원 올라갔는데 이게 대박인가요? 7,000원짜리가 11,000원 갔어요. 이게 대박이죠. 이게 대박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막말로 20배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이때가 역배열이었습니다. 병성이 항상 얘기하는 거, 역배열에서 잡아볼만 하다, 그쵸?
역배열에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다, 추가 매수다 항상 얘기하죠. 기다리니까 그쵸 올라와 버리죠.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여기겠죠. 여기는 한번 터치가 가능하다. 그 사이대가 12,500원에서 변곡점이 한번 나올 것이다. 12,500원에서 힘겨루기가 나온과 동시에 변곡점이 크게 나올 겁니다. 이 주식의 변곡점은 12,500원이라는 거죠. 그럼 12,500원에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크게 한번 또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의 화장품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사드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모레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오는데 이 사람이 왜 오는지, 그럼 그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지, 시진핑의 방안은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 결국 올까 안 올까? 시진핑이 안 오겠습니까? 뭐 그런 거. 제가 대선 테마주를 잠깐 얘기하자면은, 자 내일 모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 결과가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그럼 유죄와 무죄에 따라서 이낙연의 어떤 테마주들이 요동을 한번 치겠죠. 유죄임이 나오면 이낙연의 테마주는 급등이 나올 것이고, 이재명이 무죄가 나오면 이낙연 테마주는 급락이 나올 것이고, 에이텍은 당연하죠. 무죄가 나오면 급등, 유죄가 나오면 폭락.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도 늦지 않다. 예상하고 들어가지 마라. 예측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테마주든, 대선 테마주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끝났습니다. 2022년도 대선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내년부터 대선 해야 된다고요? 제정신 아닙니다. 피바람 불 겁니다. 남선알미늄이 바닥에서부터 400% 올라갔습니다. 한창제지가 바닥에서부터 300% 넘게 올라갔어요. 남선알미늄 5,000원대 사신 분들 벌써 마이너스 한 40% 되죠. 이게 현실이에요. 대선 테마주는 절대적으로 건들면 안 된다. 이미 여러분들 기회 끝났어요. 대선 테마주는 언제 했었어야 되느냐?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작년. 올해가 아니라. 경선이 작년에 외친 거 보셨죠? 대선 테마주 역사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5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작년 2018년입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최소한 2023년에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럼 2018년도 기준 그때 당시와 5년이 지나면 2023년이죠. 그래서 제가 5년은 기다려야 된다. 지금 몇 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4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처럼 기회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순식간. 벌써 2019년이 마무리가 됐죠. 여러분들 지난 주식에서 어떤 걸 이루셨습니까? 계속 주식을 사 모으신 분들은 재상 증식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주식을 사 모으지 못하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종목들을 사고 팔았다면 계좌는 박살나 있을 겁니다. 기본 마이너스 50% 정도는 날라갔을 겁니다. 또는 파산당했겠죠. 한 번은. 작년과 올해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년은요? 개인들은 이 지수가,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지수가 2600을 간다고 하더라도요, 3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봅니다.
왜? 주식을 가장 늦게 사고 가장 빨리 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산 정상에서 눈덩어리를 이렇게 이만한 눈덩어리를 굴러서 내려가면은 점점 커지고요. 눈사람만 커지고 계속 그 눈사람에 또 눈덩이를 또 구르면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게 몰려 들어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죠. 그게 복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런 걸 못하느냐? 금융교육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우리의 부모님들조차도 금융교육을 받지 못했고 경제교육, 돈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 월급 받으신 분들, 세상에 월급 받아가지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 받아서 절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있죠.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처럼 0.01% 정도, 0.001% 정도로 월급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니까 쓰는 건데, 빠르면 40대 초중반, 초반, 중반, 보통 그렇죠. 50대면 회사에서 다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개인들 50대, 60대, 70대까지 써줄까요? 단언컨대 쓰질 않습니다. 그럼 월급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주식을 사는 거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식을 사는 건데 어떤 걸 사느냐,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죠. 겸손히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주식의 철학,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부와 가난한,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겸손히 저는 부자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중상층도 못 됩니다. 겸손히 저는요, 1, 2천만 원만, 또는 저는 노후에 1억, 2억, 3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네,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1, 2, 3억, 3억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노후에 그냥 오피스텔 사가지고 월세 받고 그렇게 살래요. 네, 그분은 망할 겁니다. 생각의 사고 자체가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노력을 안 합니다. 왜? 나는 부자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임의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그런 얘기 하죠.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돼야 된다. 이 바닥이 마이너스 30% 되는 종목이요, 플러스 300%, 500%, 1000% 이상도 올라갈 때가 수두룩합니다. 만원짜리 주식이 7천원까지 떨어진 게 뭐가 문제죠? 어차피 10만원 가는데. 이 바닥이 마이너스 50% 됐던 종목이요, 플러스 500%가 됩니다. 만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5천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5만원까지 가는데. 그 회사는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도망 안 가요. 다음 주에 도망 안 갑니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거죠. 그 회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도 잘 돌아갑니다.
제품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회사는 안 도망가는데 개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본시장에 들어왔어요.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왜 개인들이 일을 합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들고 들어와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5억이든 간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본가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자본가? 사놓고 그냥 부리는 거예요. 누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이재용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를 샀어요. 정의선 부회장과 그 경영진들이 저를 위해서 반낮을 막 하면서 고뇌하고 연구하고 프로젝트 개발하고 우리는 투자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개인들이 투자만 하면 되는데 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밖에서도 지금 노동으로 해가지고 월급 받죠. 근데 주식 들어와가지고 왜 또 노동을 하려고 그래요? 차트 돌려보고 거래 지표가 뭐고 뭐 수급이 어쩌고 이평선이 어떠고 뭐 적상병 흑상병 뭐 짝꿍댕이 패턴 3000 차트 돌파형 구름대 저항 뭐 매물대 그런 걸 왜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경영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회사를 샀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럼 회사가 더욱더 커지겠죠.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그걸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주식회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본이 없는 회사들이 주주들을 모아서 투자 금액을 모아서 그걸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을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간단히 얘기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근데 개인들은 왜 주식을 사고 팔고 왜 노동을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자본가가 돼야 되겠습니까? 노동가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본가가 돼야 됩니다. 당연한 논리죠. 사장이 돈을 많이 벌어요? 직원이 돈을 많이 법니까? 사장이 돈이 많이 벌죠.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여러분들은 자본가가 되셔야 됩니다. 노동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파산당합니다. 노동자가 어떤 행동들이에요? 그럼 내가 주식에서 자본가가 됐는데, 자, 자본가는 이런 거다. 그럼 노동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차트를 보고 거래량 보고 어떤 기술적 분석, 어떤 테마 분석, 뭐 조건 검색, 어떤 타이밍을 예측하고 맞추고 그리고 사고 파는 거. 오늘은 뭘로 수익 내지? 내일은 뭘로 수익 내지? 3일 동안 가져가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가져가야 되겠다? 정신병자죠. 정형적인 도박꾼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알 겁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조차도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조차도 주식으로 망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탕진, 파산, 올인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아인슈타인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뉴턴이 멍청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 사람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IQ가 500이어도 안 됩니다. 이건 IQ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센스, 융통성, 뭐 EQ, IQ 뭐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철학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철학?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자본주의. 지금의 회사의 가치보다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더욱더 뻗어나가는 그런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를 믿어야 돼요. 회사를 믿어야 되는데 회사를 믿지 못합니다. 그냥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그 회사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격 변동이 심하죠. 주식의 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주식은 위험하다. 야, 너 지금 당장 전세자금 빼고, 나 전세자금 빼고 주위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번에 전세 빼고 나 월세 살려고. 왜? 무슨 일 있어? 나 그걸로 주식 투자하려고. 미쳤다 그러지 다들. 그쵸?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기회비용. 전세가 2억입니다. 근데 이거를 2억 중에 5천만원 떼가지고 월세 보증금 5천짜리 넣고 월급 받은 걸로 월세 좀 이렇게 내고 나머지 1억 5천으로 10년간 돌리면, 근데 우리가 월세를 살면 돈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월세 내면 뭐 1년에 600만원씩 10년이면 6천만원 내잖아요. 한 달에 50만원 월급 월세 이렇게 딱 잡으면 평균적으로 돈을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억 5천으로 10년 동안 굴렸을 경우 그것도 돈을 버리겠습니까? 1억 5천 가지고 15개 1000만원씩 15개 사가지고 10년 박아 넣으세요. 파산당하겠습니까? 아니 원금의 2배가 되겠습니까? 3배가 되겠습니까? 5배가 되겠습니까? 10배가 되겠습니까? 그럼 10년 뒤는요? 20년 뒤는요? 주식은 위험한 거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죠?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10년 전 삼성전자 보세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10년 전에도 삼성전자는 비싸다고 겁나 뭐라 했어요. 삼성전자가 50만원 60만원 할 때도 야 이건 너무 비싸다 100만원 못 간다 그랬습니다. 10만원 깨졌으면 깨졌지 100만원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286만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가격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죠. 항상 제가 주변에 지인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0년 전에 30년 전에 저 땅 산 사람은 진짜 부자 됐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요. 30년 전의 땅과 30년 전의 주식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비교도 못할 정도로 주식입니다. 아파트,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비교가 안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16배가 올라갔어요. 지난 약 30년 동안. 근데 삼성전자는 739배가 올라갔습니다. 이구적으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10년 전에 저 주식을 사놨다면 야, 저 주식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치 10년 전에 산 사람은 이거 진짜 대박이었겠다 그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안 그렇습니까? 야, 아모레치 요거 봐. 아모레 옛날 태평양 요거 10년 전에 샀으면 이거 대박이었겠네. 이거 사신 분들, 이거 산 사람들, 우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이거. 우와, 15배, 막 10배, 15배, 20배, 막. 지금 다들 그런 생각 하잖아. 다 이렇게, 야, 이거 여기서 우리가 샀으면, 와, 내가 저겠다, 그냥. 눈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한 3천만원 박아놨으면 저게, 저 얼마였어, 저거. 6억 됐겠네. 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세요. 2030년에 알아서 하시고요. 항상 반복되죠. 10년 전에 샀으면, 그놈의 10년 전에 샀으면, 그럼 지금 사가지고 2029년까지 끌고 가면 되잖아. 2030년까지. 왜 그걸 못해? 이론과 실전이 다르고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욕심만 많아서 그래요. 조급하기 때문에. 부자는 이처럼 천천히 되는 겁니다. 천천히 되는 거예요, 부자는. 벼락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로또만 계속 사야지. 부자는요, 천천히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빨리 되겠습니까? 빨리 되는 부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2019년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 잘 하시면 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벌써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뤄놓은 거 있습니까? 지난 1년, 2년 동안 주식하신 분들 이뤄놓은 거 없죠? 이뤄놓은 거 없으시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던 대로, 저랑 같이 우리 VIP 회원분들 하던 대로, 지금 했던 대로 이 경선 투자 철학을 빗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종목을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택이죠.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앞으로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후년은 어떻게 될까요? 1년 뒤, 2년 뒤, 3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인생 바뀝니다. 코스피가 항상 2000대에 머무를까요? 물론 1000포인트 갈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망하지만 않으면 3000포인트 가고 4000, 5000, 10,000포인트도 갑니다. 10,000포인트도 가요. 10,000포인트. 그래서 겸손히 차 팔고 주식 사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뭐 닉네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소나타 타신 분이요. 소나타 타신 분이 중고 모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걸로 주식 이제 사신 거죠. 그렇죠. 박수 나왔어요. 박수. 우리 시청자분들. 소나타 탄 사람이요. 중고 이것도 그러니까 중고 모닝 750만원짜리 주고 샀다고 하시더라고. 750만원. 구형 모닝 신형 말고, 이번 신형 말고 구형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용기가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개나 소나 땁니까? 주식에서는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주식에서 금메달 따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주식에서 성공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그렇죠, 여정님. 네, 바로 옆에서 들으셨죠. 여러분들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의 용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 방송을 통해서. 경선 방송을 통해서 들었더니 내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이어도 500만원이어도 1000만원이어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고 나도 진짜 부자 되겠구나. 나도 1억, 2억, 3억, 10억, 20억, 30억 이상, 100억 이상도, 1000억 이상도 벌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다 생각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여기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 순간에도, 내년 이맘때쯤이, 내후년도, 내년 월드컵, 아니 내년 올림픽 금방 끝나죠? 도쿄올림픽 끝납니다. 1년도 안 남았죠?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
여러분들 그날 안 옵니까? 그럼 2024년 또 올림픽, 2026년도 또 월드컵, 28년 또 올림픽, 2030년 또 월드컵. 앞으로 4차 산업 나오죠? 지금 4차 산업 나왔죠? 앞으로 5차 산업 안 나올까요? 멀리 내다봐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 그게 복리가 붙어가지고 1,000만 원이 100억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런 걸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 거기에 투자를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거기에다가는 투자를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 그 다음 사교육, 그 다음에 명품.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3년 들고 갔는데 자동차 가격 오르는 경우 그런 자동차 있어요? 아, 시중에 사람들 그런 거 뭐 많이 들고 있습니까? 야, 이 자동차 5년간만 존버하면 야, 이거 3천만 원짜리가 6천만 원 된다? 그런 자동차가 있어요? 뭐 한전팡 뭐 한 70억짜리 막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전 세계 한 대 그런 거 빼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여러분들 부자 안 된다니까요. 저 하락 안 맞을 것 같습니까? 부동산은요 10%만 올라가도 난리 나죠. 근데 주식은 10% 올라가면 난리 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서울의 강남의 집값이 20억짜리가 40억 됐어. 난리 나잖아. 더블 가면 막 폭동 일어나잖아. 야, 집값이 20억짜리가 40억 돼봐. 1년 만에. 1년, 2년, 3년 만에 20억짜리가 40억 돼봐봐. 폭동 일어난다니까, 폭동. 홍콩 저리 갈 정도로 그냥 막 병 던지고 난리 나. 근데 어떻게 돼? 주식은 뭐야? 삼성전자가 2배, 3배, 4배, 5배, 10배 올라간다고 그게 폭동이나? 야, 폭동이다. 야, 씨. 야, 주식하는 새끼들 다 싹 잡아. 그럴 수 있습니까? 만원짜리 종목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갔어. 국민들이 폭동 일어나요? 막 이렇게? 이건 민주화가 아니다 하면서? 아니잖아. 거기서부터 정답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난 30년간 삼성전자가 730, 900 올라갔는데, 야, 씨. 사람들 진작에 들고 일어섰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심지어 중국도 가만히 있잖아. 사회주의 국가, 저기 공산주의, 중국도 가만히 있잖아요. 뭔가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결정력이 신속하죠? 부자들은요. 결정이 빠릅니다. 결정이 빨라요, 결정이. 이번 부산 모임 오신 분들은 뭐 저마다 각각의 어떤 그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고 또 대화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내 고민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공감도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뭐 고민 이렇게 조금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저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2020년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2020년 장세가 어떻게 될 거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바로 시청자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저는 조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연이에요. 내가 주연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 마인드와 철학 그리고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장중 방송을 안 할 겁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좀 했는데 2주간 했는데 야 이거 미치겠더라고. 이게 장중 방송도 하고 저녁 방송도 하고 그러다 또 종목 연구도 해야 되고 야 이게 안 되더라고. 이러다가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둘 다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부산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말씀을 좀 듣는 것도 있었고 제가 결과를 냈지만 앞으로 장중 방송은 제가 뭐 멘트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장중 방송을 하면은 저녁 방송을 없애야 돼요. 둘 다 할 수가 없어. 내가 왜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이 장중 방송하고 저녁 방송을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꾸준히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체력이 강한 나도 목소리가 가버리더라고. 내 체력이 내가 진짜 강한 사람이거든. 정신력도. 우리 시청자분들, 녹화방송 보고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도 보신 분들, 특히 우리 VIP 회원분들, 제가 종목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런 질 좋은 종목들에 나가기 위해서는 장중방송 하는 시간에 제가 종목 연구를 더 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주간 뭐 길지는 않지만 2주간 제가 해보면서 시청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 안 돼도 좋습니다. 3명, 5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정도 계속 부자가 저는 매년 이렇게 매년 큰 돈을 벌 수 있는 꾸준하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생겨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하루살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천천히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앞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도 탄생이 됐고요. 이 겸손이라는 사람은 이 자리는 증명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종목을 드릴 때 우리 VIP 추천주를 드릴 때요 항상 생각을 하고 드려요. 어떤 생각?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종목을 찾고 어떤 가격에 어느 순간에 종목을 드리는 거에 따라서 4인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나로 인해서.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미혼이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VIP 회원분들 중에서. 그런데 항상 기준은 4인 가족이에요. 내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추천하느냐에 따라 4인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이 겸손이 말이야 거기에다 대고 내가 이런 개 잡주를 ESV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닉 글로리라든지 이런 거 내가 이거 만약에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상장 폐지 맞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막말로 그러잖아요. 4인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을 하자면 우리가 이런 파라다이스라는 종목도 추천할 수도 있고 그쵸?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 한화라는 종목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서울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좋은 가격에. JYP 이런 것처럼요. 그래야 그 가족들이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요. 부의 대물림이 계속 됩니다. 세상에나 아빠가 주식을 하는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뭐 이직거래 지앤코 같은 이런 거 뭐 어떤 테마주 이런 거 사면 안 쪽팔립니까? 쪽팔리죠. 뭐 옛날에 뭐 반기문 테마주라 해가지고 여기서 막 사고팔고 막 했다면
그러니까 쪽팔린 겁니다. 내가 자식한테 주식을 사준다고 생각했다면 어떤 주식 사주겠습니까? 자식 계좌 이름으로 주식을 사줄 건데, 아니 세상에나 뭐야 이거 뭐 어떤 막 이런 거 자식 계좌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족보도 없는 주식을 가지고 자식 계좌에 이거 넣어놔봐요. 이거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봐요. 어떻게 이런 주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주식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부자 됩니다. 충분히. 저런 거 안 해도요 충분히 부자 된다니까요. 이 LIG 넥스원 있죠? 이런 거 사실 수 있잖아요. 이거 왜 안 삽니까? 자식들한테 이거 자식 계좌 이거 물려줄 수 있잖아요. 이거 사줄 수 있는 주식 아닙니까? 이 주식은 SM 사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엔터 1위 아닙니까? 엔터 1위잖아. 1위. SM을 빼고서 어떻게 우리나라 엔터 회사를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근데 왜 이런 거는 안 사고? 오늘 내일 부자는 빨리 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 하루살이가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불나방처럼 들어가가지고 타고 죽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타 죽지. 고통스러우면서 타 죽는 거예요. 그게 가랑비에 어쩌습니다. 1% 2% 3% 1% 2% 3% 손절치죠. 그 가랑비에 어쩌져요. 진짜 주식을 나는 뭐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는 끝장을 보겠다 하신 분들만 저랑 같이 하시는 겁니다. 끝장을 보실 분들만, 그 끝을 보실 분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손절 없습니다. 라스트 기회예요. 라스트. 지수를 보기보다 종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동특이 지점 가장 어둡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이번 21일 날 제 필살 그쵸? 경손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이걸 배우신 분들이 왜 그렇게 극찬을 하는지 제가 이 특강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라스트 특강입니다. 라스트 기법 매매예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기법 1년 반 만에 합니다. 아직 못 배우신 분들은 꼭 배워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4달에 180만원이잖아요. 수강료가 88만원이죠. 재수강 배우신 분들은 이제 11만원이고 88만원인데 4개월에 180만원입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나 같으면 88만원 내가지고 180만원 해가지고 하겠죠. 이거 하나 배우시면 앞으로 2020년 아닙니다. 21년, 22년, 30년, 40년, 50년 깨질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 배우신 분들은 이미 극찬을 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딱 이거 배우셔가지고 이 혜택도 VIP 가입 이 할인 혜택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달에 180만원인데 제가 4개월에 180만원 이렇게 해드리니까 꼭 하셔가지고 2020년도에는 주인공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청 받겠습니다. 아직도 그물치기를 모르시는 분들 꼭 배우세요. 네. 4개월에 180만원이면 사실 특강 저 기법이 88만원이면 네 쪽팔려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50분 보고 계시는데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유튜브도 한 번씩 편집해가지고 올리니까요. 여러분들 또 녹화방송은 유튜브로 보고 보신 분들이 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또 짧은 영상 있죠. 5분 10분짜리 그런 영상 5분에서 10분 사이 그런 영상도 찍어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또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편집도 해가지고 또 열심히 올릴 거니까 그것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 그물치기 매매법은 반드시 네 반드시 꼭 배우세요. 그리고 재수강 하신 분들도 혜택은 똑같이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8만원 쪽팔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내용들도 있으니까 특히 전업투자자를 꿈꾸신 분들 그 다음에 나는 직장 다니는데 우리 공무원 뭐 월급 받으신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간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우리 개초보자들도 제가 다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겸손이 누굽니까? 네 그런 사람이죠. 제가 장사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식만 잘할 줄 알지 네 이런 거는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부산 모임에서나 그런 것도 좀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것도 제 능력 부족인데 네, 제가 주식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건 좀 부족합니다. 네. 야 증권가에서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 내가. 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시고 지금부터 신청 받고요. 21일이니까 생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은 특강을 제가 메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실 수 있고요. 3시부터 6시까지 하고 제가 공지는 신청하신 분들 제가 문자를 다 드릴 겁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문자를 드릴 거니까 그거 해서 비번 입력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온라인 강의입니다. 네,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 네. 아마 재수강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재수강 특히 들었는데 왜 또 듣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또 듣겠습니까? 몰라서 듣겠습니까 저분들이. 추천주도 한 종목 나갑니다. 88만원 180만원 합쳐서 260만원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2600만원으로 뽑아 드릴게요 제가. 추천주 딱 한 종목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딱 하나만 주는 거 딱 하나. 막 5개 10개 그런 거 말고 딱 한 개 딱 집어줘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먹고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네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들. 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돼요. 저 문의는 제가 예약 계속 받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약은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좀 또 정예 멤버 차면 마감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물치기 매매법도 우리 시타델님이 싫어하시더라고. 그거 많이 듣는 거를 대해서. 여러분들 한 달 남았어요. 새해에 기도하는 건 좋은데 자 지금부터 마음을 잘 잡으시고 정말 부자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확신, 긍정적인 생각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다 부자 된다고 봅니다. 그물치기 매매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는요. 네, 계속 강조 드리는 겁니다. 뉴프라이드 끝났냐고요? 이건 좀 좋지 않는데요, 이거.
이건 좀 좋지가 않아요. 뉴프라이드는. 이 종목은 일단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986원을 좀 얼른 회복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아, 좋지 않아요 요거. 네. 이 실적 자체가 지금 4년 연속 적자했다가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아, 이게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좀. 아, 이거 바로 올라오기 힘들어요. 이거 바로 올라오기. 네, 요게 아, 진짜 이거는 사실 사면 안 되는 주식인데 뉴프라이드는 여기서 설거지 끝났잖아요. 여기서 설거지 끝나고 한 번 더 밀었다가 여기서 물량들을 한 90% 털어낸 것을 마지막 10% 조막선이 털어낸 거죠. 올려놓고 털어내고 죽여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그림을 볼 때도 아, 좀 많이 올라가봐야 한 1,300, 400원. 진짜 많이 올라가봐야 1,300, 400원 정도. 근데 이거 더 떨어지겠는데요 이거는. 일단 여기를 깼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저가가 900원이거든. 900원만 좀 이탈 안 되면 워낙 이격도가 하락의 이격도가 이제 커요. 여기가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법한데 아, 좀 유보율,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게 그 유보율을 보면 사람들이 이래서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 유보율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뜻을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이 유보율이라는 그 뜻 혹시 알고 계신 분? 진짜 알기 쉽게 이게 뭐 증권가 그 교과서대로 얘기하자면 증권투자 상담사 지금 투자권유 대행인 그 자격증이지. 내가 그거 옛날에 땄을 때도 그거 기업의 잉여금을 낙입자본금으로 뭐 나눈 비율인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잖아. 쉽게 말해서 이 회사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거든요. 결국은 이 회사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 도대체 영업활동의 그 이익 창출에 있어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 요거 10억밖에 없습니다. 요거 이 회사가 이거 정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야. 이 유보율 뻥카잖아, 뻥카. 그러니까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안 당하려면. 노맨님. 내가 그래서 특강 그 재무제표 특강 그 보는 법 제가 그래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특강을 했어요. 그때 맨날 이거에 뒤통수 맞거든 사람들이. 그냥 뭐 이거 수치 보고 이거 수치 보고. 주식이 이렇게 쉬웠다면 누구나 부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대주주 지분율 보십시오. 1%입니다. 1%. 요거 내일 당장 셔터문 내가 웬만하면은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내가 이 겸손이라는 사람이 내일 당장 이 회사 문 닫아도요 누구가 나 항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회사 부도나도 아무렇지도 않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부도 난 게 당연한 겁니다. 이 회사는 부도가 나야지 당연한 회사예요.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이거는 뭐 지켜봐야지. 지금 뭐 손절 얼마에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2,000원 이상에서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00원 이상 저는 산 걸로 보고 있는데 뭐 거의 그러지 않겠습니까? 2,000원 이상에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반등 들어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거야. 제발 좀. 이런 거 사면 진짜 여러분들 작살 나요. 소위 말해서.
네, 진짜. 그러니까 근본 없는 주식을 사거나 비싼 주식을 사면 이 회사 불성실 공시 지번 지정도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도 됐고 전환가액 조정도 하고 대주주도 없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전혀 없는 주식이에요, 이 회사가. 저는 뭐 이 회사 뭐 화장품 뭐 의류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이 회사가 도대체 뭘 도대체 그 대마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미국에 뭐 대마법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게 많잖아요. 대마초 막 재배하고 뭐 의료의 목적으로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승인이 안 되거든. 절대로 중국에서는 대마가 승인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이게 뭐 근본이 없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뭐 대마 관련해가지고 뭐 빠바바바박박 올라가고 막 로스앤젤레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 카지노장에서 뭐 대마에 뭐 수요가 많네 어쩌네. 근본 없는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여러분들도 이런 주식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게 그래 뭐 주식이라는 게 그래 좋다 이거야. 뭐 미친 척 하면은 뭐 막말로 그냥 5천원 7천원 갈 수도 있지. 근본 없는 주식이더라도 잡주가 한번 미쳐버리면 원래 그러잖아. 사람도 한번 미치면은 진짜 제대로 된 미친놈이 있거든. 보면 그러잖아.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미친놈들 많지 않습니까? 막 대낮에 술 먹고 인도에다가 막 차 운전해가지고 막 들이박아버리고 막 그런 애들 많잖아요. 이 주식도 죽기 전에 한번 꽥 한번 하거든. 이것도 꽥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잘 됐으면 좋겠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맨님이시라서 또. 저는 이렇게 VIP 회원분들한테도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야, 닉네임이 DB 하이텍이야, 씨. 야, 씨, 뿌락지가 있나? 휘닉스 소재 평당 1380원이다.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들고 있다. 들고 있어야죠. 뭐, 방법 없습니다. 네, 들고 계세요, 고고님. 뭐, 어쩌겠습니까, 요거. 네, 화이팅 하시고, 좀 들고 계셔보세요, 요거. 네. 요것도 참.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네, 뭐 상장 폐지 당하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주식은. 네, 상장 폐지는 저는 안 당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좀 들고 계셔 보세요. 요거. 저 힘드시더라도 들고 있어야죠, 요거는. 비중이 좀 많으신가요? 차라리 저런 게 나. 닉네임이 DB 하이텍. 아, 15%. 아, 비중이 조금 거시기하네. 5%만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닉네임이 차라리 DB 하이텍 저런 게 나. 차라리 그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그게 DB 하이텍. 요거 회사에 대한 그런 애정.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닉네임 잘 지으셨어요. 네, 회사도 좋은 회사로 닉네임 지으셨네. DB 하이텍. 계속 올라가겠는데요, DB 하이텍. 단기로 안 보고 좀 길게 보면 요거 잘 갈 거예요, 이 주식. 조만간 2만원 돌파 나오겠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한 달에 66만원입니다. 네, 세 달에 180만원이고 1년에 600만원이고 600만원 내고 그쵸? 6천만원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요것도 여러분들 네, 라스트 기법 특강입니다. 네, 어떻게 했길래
겸손 VIP원들이나 이걸 배운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벌었을까? 네. 꼭 필수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녁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제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올려놓을 거니까 앞으로도 한 번씩 그거 보세요. 그것도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